이전 영상에서 기타 제작 수업 안내를 해드렸었죠. 제가 기타 셋업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유튜브 영상들 영상 설명란에 보면 기타 제작 수업 안내 링크가 있는데 클릭하면 블로그에 올려놓은 기타 제작 수업 안내 글이 보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맨 위를 보면 공지글 중에 기타 셋업 원데이 클래스 안내 글이 있습니다. 이 안내 글을 읽어 보시고 수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수업 들으러 올 때 대부분 본인이 셋업할 기타 한 대를 가지고 옵니다. 셋업할 기타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기타 살 때 같이 딸려온 공구들도 이왕이면 같이 가져오면 좋습니다. 대개는 기타 케이스에 육각 렌치나 트로스로드 너트 돌리는 공구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수업이 끝나면 기타 셋업을 하면서 필요한 공구들은 어떤 걸 사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가끔씩 셋업에 필요한 공구들을 미리 사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타 셋업 수업 받으러 오셨던 분이 알리에서 기타 셋업 키트를 하나 사가지고 오셨어요. 안에 내용물이 잔뜩 들어있기는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공구만 쓸만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품질이 너무 후져서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셋업할 때 필요한 공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타 셋업 수업 받으러 오실 분들 중에서 미리 공구를 사가지고 오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양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량화, 수치화하는 걸 잘해요. 어쿠스틱 기타나 일렉 기타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까 기타 셋업할 때 이상적인 셋업 순서를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수치화를 시켜 놨어요. 그러다 보니 기타 셋업은 수학과 물리학의 개념에 매우 가깝습니다. 따라서 셋업하는 순서와 각 순서에서의 수치들을 알고 있으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기타 셋업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수학이에요, 수학. 각 단계별로 수치들만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기타는 나무이다 보니까 변형으로 인해서 정석대로 셋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셋업 순서대로 기타를 셋업해 놓으면 어지간해서는 기타가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기타 셋업에 필요한 공구는 뭐가 있냐면 십자, 일자 드라이버, 니퍼, 15cm 쇠자, 육각 렌치 세트, 카포, 튜너, 레디우스 게이지, 줄로피 게이지 이 정도입니다. 우선 십자 드라이버는 두 종류가 필요해요. PH1 규격과 PH2 규격. 이 두 규격은 기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다른 분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규격인데요. PH1은 십자 드라이버 끝 부분이 뾰족하고 PH2 규격은 십자 드라이버 끝 부분이 약간 뭉툭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 모양 단면을 봐도 두 개가 약간 다른데 PH1은 십자 날개 부분 두께가 얇고 PH2는 굵습니다. PH2 규격에 맞는 나사 대가리에 PH2 드라이버를 꽂아서 돌리면 당연히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PH1 규격의 나사 대가리에 PH2 드라이버를 꽂아보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사 대가리가 PH1 규격이니까 당연히 PH1 규격의 드라이버를 꽂아야 제대로 돌아가겠죠? 문제는 이 PH1 규격의 드라이버예요. 당연히 PH1 규격의 나사 대가리에는 잘 들어가겠지만 PH2 규격의 나사 대가리에도 꽂아보면 들어는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사를 돌려보면 돌아가요. 나사에 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드라이버가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사에 부하가 크게 걸린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억지로 돌리면 헛돌면서 나사 대가리가 뭉개집니다. 드라이버 십자 모양과 나사 대가리 십자 모양이 딱 맞지 않고 유격이 있다 보니까 무리해서 돌리면 헛돌면서 나사가 뭉개지는 거죠. 대부분의 기타에 사용되는 나사들은 단단한 금속 재질이 아니고 약간 무른 재질이에요. 그래서 나사에 부하가 크게 걸린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무리하게 돌리면 나사 대가리가 뭉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나사 대가리가 뭉개지는 걸 방지하려면 PH1 규격 나사 대가리에는 PH1 드라이버를 꽂으면 되고
PH2 규격 나사 대가리에는 PH2 드라이버를 꽂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나는 이 나사 대가리가 PH1 규격인지 PH2 규격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일단 PH2 드라이버를 나사 대가리에 꽂아 보는 거예요. 나사에 잘 맞아 들어가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드라이버가 나사에 꼭 맞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PH1 드라이버로 바꿔서 끼워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사실 나사 대가리 규격에 맞는 드라이버를 꽂아서 나사를 돌려도 부하가 아주 크게 걸린 상태에서 무리하게 드라이버를 돌리면 헛돌면서 나사 대가리가 뭉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는 PH1과 PH2 규격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일자 드라이버는 드라이버 폭이 4에서 5mm 정도면 됩니다. 일자 드라이버는 픽업 링 높이 조절 나사가 일자 홈이 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때 필요합니다. 니퍼는 기타 줄 끊어낼 때 주로 사용하죠. 이거도 종류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적당한 거 사면 됩니다. 저는 랍스터 젤을 써요. 여기 가재 그림 있는 거 일제니까 로브스타라고 불러야겠죠. 15cm 쇠자. 이 쇠자도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으로 알아주는 건 마쯔이제입니다. 마쯔이니까 일제겠죠. 마쯔이와 쌍벽을 이루는 게 신화제. 근데 사실 값싼 중국제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육각 렌치 같은 경우는 기타를 새로 사면 케이스 안에 필요한 육각 렌치들이 몇 개 들어있죠. 이걸 쓰면 되는데 이게 없으면 육각 렌치 세트를 사면 돼요. 육각 렌치는 대개 새들 높이 조절해주는 무드 볼트 돌릴 때와 트러스 로드 돌릴 때 많이 사용하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건 육각 렌치는 미터 스케일과 인치 스케일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동양이나 유럽에서 생산된 기타들은 미터 스케일 육각 렌치를 사용해야 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기타들에는 인치 스케일 육각 렌치를 사야 합니다. 미터 스케일 육각 렌치로 크기를 바꿔가며 인치 스케일 트러스 로드 구멍에 꽂아 봐야 헛돌거나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미터 스케일 육각 렌치는 이렇게 숫자가 5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데 반해서 인치 스케일 육각 렌치는 참으로 불편하고도 덜 직관적인 분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터 스케일 육각 렌치는 가장 작은 크기가 1.5mm가 들어 있어야 하고요. 인치 스케일 육각 렌치는 가장 작은 크기가 0.05인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카포와 튜너는 적당한 거 사면 됩니다. 대부분 기타 치는 사람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리고 레디우스 게이지. 요게 기타 셋업할 때 필요한데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생긴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사도 상관없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생긴 걸 사세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국내 온라인 샵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해외 구매예요. 이건 그냥 알리에서 검색해서 사는 게 제일 낫습니다. 한글로 기타 레디우스 게이지라고 치면 몇 개씩 나오는데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뭘 사든 대부분 곡률이 잘 맞아요. 마지막으로 기타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공구, 줄 높이 게이지입니다. 스트링 액션 룰러라는 건데 여기에서 액션이라는 건 줄 높이를 뜻합니다. 이건 스쿨뮤직에 가보면 있어요. 스쿨뮤직에서 스트링 액션이라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뜨는데 이 중에서 맨 오른쪽 거는 현재 품절이고 세 번째 다다리오째 스트링 액션 게이지가 있죠. 10,000원 정도예요. 다다리오째도 나쁘진 않은데 스쿨뮤직 검색창에 이번엔 한글로 셋업 가이드 룰러라고 쳐보면 이게 뜹니다. 이것도 거의 10,000원 정도죠. 이것도 좋아요. 이걸 사도 됩니다. 그런데 알리에서 스트링 액션 게이지라고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가 떠요.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니까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긴 하죠. 근데 알리에서 사는 건 잘 골라서 사야 합니다. 액션 게이지를 보면 눈금이 매겨져 있죠. 잘 보면 금속 표면에 음각으로 눈금을 파놓았어요. 그리고 파놓은 홈 안으로 검정색 잉크를 다시 발라놨습니다.
아마도 눈에 잘 보이라고 검정색 잉크를 홈 안으로 채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액션 게이지도 알리에서 아주 예전에 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잉크를 그림과 같이 홈 안에만 깨끗하게 채워 넣어서 눈금이 가늘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알리제 액션 게이지들이 잉크를 홈에 채워 넣을 때 잉크량이 너무 많아서 그림처럼 잉크가 홈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번졌습니다. 그래서 눈금이 최대한 얇게 보여야 하는데 눈금이 너무 굵게 보여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m 간격이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잉크가 번진 바람에 2mm보다 간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줄높이를 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잉크가 번진 것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알리에 있는 이 제품을 볼까요? 확대한 사진을 봐도 이 눈금 굵기가 너무 굵죠? 이건 잉크가 번진 겁니다. 스쿨뮤직에서 봤던 이 셋업 가이드 룰러 같은 경우 구매했던 사람들이 리뷰하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 사진을 클릭해서 잘 보면 눈금이 가늘고 또렷하죠? 이렇게 보여야 합니다. 금속에 파여진 홈 안에만 정확하게 잉크가 채워져 있어야 해요. 제가 샀던 이 알리제 액션 게이지 사놓고 보니까 잉크가 번지지 않고 눈금이 새겨진 홈 안에만 정확하게 잉크가 채워져 있습니다. 굳이 알리에서 액션 게이지를 살 분들이라면 제품 확대 사진을 잘 살펴보세요. 잉크가 번졌는지 안 번졌는지. 어떤 분이 셋업 원데이 클래스 수업 받으러 올 때 알리에서 기타 셋업 키트라는 걸 하나 사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이 제품이었어요. 사진으로 보기엔 내용물이 상당히 푸짐하죠. 근데 이게 10,000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죠. 이 가격에 품질을 너무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레디우스 게이지 이거 딱 하나 빼고 나머진 전부 품질이 조악하더라고요. 이 액션 게이지도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렴한 셋업 키트는 웬만하면 사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기타 셋업 원데이 클래스 안내였고요.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지금까지 말했던 공구들은 나중에 사도 되니까 수업 받으러 올 때는 셋업할 기타만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